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을 중심으로 경남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이장훈입니다. 저는 영남지역문화전문가협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18개 시군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양성된 이렇게 수료생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 통영에서 이제 통영 서피랑을 중심으로 먼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서피랑 영역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피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통영에서 되게 유명하시던데, 통영이랑 여기가 고향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셨나요? 통영이 고향은 아니고 2015년도에 이렇게 우연하게 왔다가 제가 이렇게 통영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창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 진입을 하려다가 이제 메르스가 왔어요. 그래서 메르스 와가지고 나는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튼 게 부산이었는데 통영까지 가버렸어요. 그래, 통영의 매력은 어떻게 짧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통영은 어떤 통영은 점이? 보통 제가 이제 그 통영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오시면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순신 장군의 을과 혼이 숨쉬고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한 통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통영이라는 도시가 이제 역사는 4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삼도수군 동대영, 전라, 경상, 충청도를 아우르는 삼도수군의 총사령관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파트로서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통영은 정말 대단한 도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 예향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술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간문화재도 그렇게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 보이는 저 바다가 지금은 매립이 돼서 사실 조금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데 사실 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옛날에 바다는 어땠을까. 그래서 통영은 바다도 많고 섬도 570개나 있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땅이 없어서 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그래서 조금 통영이라는 도시를 조금 알기 시작을 하면 매력 있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도 지금 며칠 동안 통영을 다니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도시가 맞아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영에 갈 데가 너무 많겠지만 딱 세 가운데 여기는 꼭 가봐라 라고 할 만한 곳 세 곳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쪽이 이제 그 세병관, 삼도수군 동대영의 본부인 세병관하고 그리고 저기에 엮어서 충렬사를 꼭 가보기를 권장을 하면서 그걸 하나로 보고, 통제령과 그 다음에 통제령에 있는 세병관과 충렬사를 꼭 가보시라고 하나라고 하고, 봐주시면 거기 좋고. 맞아요. 한 군데 그렇게 연결해서 네네.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간 김에 서피랑도 좀 보시면 좋겠고. 서피랑 제가 이번에 이틀 다녀왔는데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네네. 예, 서피랑이 어디를 또 봐야 됩니까?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서피랑은 이제 아까 충렬사도 보고, 그리고 얘는 서피랑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넓어요. 사실 영역이. 그래서 넓다 보니까 삥 둘러서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서피랑이라고 알려진 곳은 사실은 원래 명정동이라고 하는 요 구간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 문화동과 항남동과 좀 넓게 걸쳐 있기 때문에, 예. 박경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도 이제 그렇죠. 생가가 서피랑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발생했던 곳이 아적제자라고 해서 원래 거기 예. 99계단 앞쪽에 시장이 있었어요. 99계단 앞에. 앞쪽에 네네. 거기 공터에 네. 거기가 이제 시장이 있었고, 거기서 쭉 내려와서 저 밑으로 갔는데, 지금 있는 시장은 매립이 된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터 시장이라고 해요. 새로운 터에 만들어졌다. 이름 세터 시장이에요. 이름 좋은데요? 네, 예. 원래 그 표기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새터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세터시장의 시락국이라면 서울시장 시락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원조 시락국도 있고 시락국이 많죠. 그래서 거기는 좀 다른 지역의 시락국과 좀 차별성이 있는 거는 네네. 장어 국물을 우려낸 국물을 베이스로 네. 하기 때문에 좀 맛이 조금 달라요. 먹어보고 싶은데요. 드셔보시면, 그리고 반찬도 보통 이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골라서 먹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찍 가면 네네. 그런 느낌이 좀 그거 딱 먹고 시장 풍경을 구경하면, 왜냐면 저기가 아침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아침에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 짜자잔.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섬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섬은 네. 너무 머니까 일단 섬은 이제 570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네. 욕지도, 그다음에 한산도, 비진도, 그리고 사량도도 있죠. 그리고 네. 장사도도 있고 사량도 네. 네. 있는데 이제 그 사량도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뻐요. 일단은. 예, 그리고 어떻게 예쁩니까? 다리가 두 개가 나져 있기 때문에 네네. 옛날에는 상도하도 분리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다리가 낮아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낚시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지리산이라고 또 산이 있어요. 네네. 원래는 지리망산이라고 하는데 날씨 좋은 날 지리산이 보인다 이거 지리망산이에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예. 지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리산이라고 하는데 산은 높지는 않는데 굉장히 그 등산하시는 분 말 들어보면 등산할 맛이 나는 산. 그게 낮지만 뭔가 좀 짜릿함을 느낀다고 하나. 그러면 바위 같은 게 좀 많겠는데요? 조금 그러니까 조금 예. 이렇게 조금 난코스가 몇 개 있는데 예. 그 느낌이 되게 이제 낮은 산을 올랐는데도 높은 산 올라온 것만큼의 뭔가 익사이팅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특히나 올라갔을 때 양쪽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이라든지 좀 그런 느낌들이 좋다고 하고, 그래서 출렁다리가 두 개나 있거든요. 그 섬에 출렁다리가 두 개나 있다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그리고 저쪽에 마을, 먹방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일출할 때 1월 1일 날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한 500명 온대요. 이게 이제 바다에서 바로 이게 오메가처럼 뜬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내년에 한번 가서 볼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해수욕장도 있고, 그래서 섬이 조금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섬인데도 이렇게 볼거리랑 되게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곳이 예. 이제 통영에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고성하고 삼천포 세 군데서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섬. 그리고 그 사량도 가보신 다음에 다른 섬들도 쭉 가보시면 통영섬에 자주 오셔야 될 이유를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바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영을 알리는 해설을 하시는데 문화기획자로서도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문화기획자는 어떤 직업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문화기획자라는 범주가 되게 좀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포괄적이고 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술 기반에 계신 분도 있고 행정 기반에 계신 분도 맞아요. 있고 네. 각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파트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네. 행정에서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같은 문화기획자들이 그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발굴을 해서 뭔가 이렇게 행사도 만들고 축제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점은 주민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간에서 안 도와주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삼박자가 맞으면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시너지를 내는데 핵심적인 어떤 저마하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되게 매력적인데요? 기획자가 뭔가의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그러니까 강과 마을 주민과 기획자가 함께 서로 더불어 해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거 되게 재밌고 멋진 제일 일인데. 감정인데 보통은 이제 다 불사르고 사라지죠. 예. 그런 게 죄만 남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문화 기획자도 사명만 가지고 하기에는 네네. 예. 그게 좀 뭔가 조금 도움되는 그런 많은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예. 뭐냐면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해서 넌 여기서 뭔가 만들어서 뭔가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제일반 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서 성장하고 싶으면 내가 뭐 집을 산다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방향성을 내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예. 나의 어떤 컨텐츠 내가 예. 자리를 옮기더라도 나의 컨텐츠는 이거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좀 수익 모델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그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그냥 막 시작 자체가 여기서 해볼까 하다가 얼떨결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몇 번 겪다 보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조금 주변에 어떤 조언이나 선배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부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포지션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데 있어 가지고 서로 좋다. 네, 그렇게 느낍니다. 예, 그 기획자가 문화 기획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이제 바람이나 또 올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통영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젊은 인프라들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즘 좀 희망적인 상황이 야간 관광도 시작이 되고 이것도 시작되고 하면서 좀 뭔가 다시 예향의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활동하고 저도 좀 힘을 보태가지고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다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상반기부터 이렇게 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해서 좀 수익 사업 위주로 하면서 기존의 활동들은 이제 그냥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 또 비즈니스 모델도 잘 되는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해 감사합니다. 주셔서.